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 즉 ADC 기본 원리와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날로그 리드 함수와 변환된 ADC 밸류를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에 대한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시그널을 입력을 받아서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샘플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는 퀀타이제이션 양자화 과정을 거치고요. 마지막 바이너리 코드로 만들어주는 코딩 과정, 부호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컨버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X축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시그널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와 같은 신호를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라고 합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날로그 신호는 continuous, 연속적이다 라는 용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discrete하다, 불연속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량은 바로 연속적인 신호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자, 온도, 조도, 압력, 소리, 이 모든 신호들은 바로 continuous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자, 1과 1.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값들이 있죠. 자, 그것이 바로 continuous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신호는 0과 1로 이루어진 규칙적인 숫자, 즉 불연속적인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1은 이렇게 그리고 0은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자, 좀 더 분석을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디지털 논리값 1인데요. 자,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 논리값 0이죠. 그렇죠?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불연속적입니다. 0, 1. 자, 0 아니면 1이죠. 그래서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 레벨로 말하면 하이죠. 하이 신호고 전압으로 말하면 5V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스위치로 말하면 온됐다 이렇게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요. 자, 디지털 논리값 0이라고 하는 것은 레벨로 말하면 로우 레벨이고요. 로우 신호이고요. 그렇죠? 자, 전압으로 말하면 0V. 그렇죠? 스위치로 말하면 업죠. 0과 1이 불연속적인 시그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디지털 신호가 되겠지요. 자, 이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시스템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줘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AD 컨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 이와 같은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받아서 표본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의 축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시간을 나누고 그 나눈 시간에서 아날로그의 값을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샘플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초에서 아날로그 값을 샘플링을 하고요. 2초에서 아날로그 값을 샘플링을 하죠. 3초에서 아날로그 값 샘플링,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이런 일정한 간격으로 주기로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샘플링 주기가 짧을수록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샘플링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라는 말이 되겠죠.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파수와 주기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그랬었죠. 주기 t는 그렇죠? 주파수분의 1이죠. 그렇죠?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커지죠? 즉 샘플링 주파수가 높을수록 원래의 파형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초 간격으로 샘플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0.5초 간격으로 샘플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초와 요 1초 간격 사이에 한 번씩 더 샘플링을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요 샘플링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원래의 신호와 원래 아날로그 신호와 비슷해지겠지요. 자, 샘플링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 복원은 유리하지요. 아주 유리하지만 처리 데이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스템은 점점 복잡해지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진다라는 얘기는 단가가 상승이 된다라는 말과도 일치할 것입니다. 자, 샘플링에서 중요한 이론이 등장을 하는데 나이키스트라고 하는 샘플링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우리가 변환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할 때 그 신호 최고 주파수 성분의 2배 이상, 몇 배 이상? 2배 이상으로만 샘플링이 된다고 하면 자, 아날로그 원 신호를 온전히 복원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과정으로 퀀타이제이션, 양자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샘플링을 통해서 얻은 전압값을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 즉 반올림하는 과정이 바로 퀀타이제이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단위의 수, 그렇죠? 단위의 수, 8비트인 경우에는 몇 개? 0에서 255까지 256개죠. 자, 2의 8승 비트, 그렇죠? 2의 8승 비트는 자, 256입니다. 그래서 0에서 255까지 우리가 이제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자, 반면에 자, 10승이면 자, 10비트이면 어떻게 되죠? 2의 10승 비트. 2의 10승 비트는 1024가 됩니다. 1024, 0에서 1023까지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8빛이냐 10빛이냐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레졸루션, 즉 해상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 레졸루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런 단위를 분해 능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 레졸루션에 맞게끔 값을 반올림하는 과정을 우리는 퀀타이제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 레벨이 만약에 0에서 5V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8비트의 경우에는 자, 5V 나누기 256, 즉 자, 5V는 5000이죠. 5000mV죠. 5000mV 나누기 256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19.53mV가 나오는 거죠. 8비트인 경우에는 ADC가 19.53mV 단위로 우리가 레벨링이 됩니다. 10비트인 경우에는 자, 전압 레벨이 5V인 경우에 자, 밀리볼트로 고치면 5000mV가 되죠. 자, 이것을 1024로 나누면 4.88mV로 레벨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퀀타이제이션을 거치게 되면 코딩 부호화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될 것입니다. 양자화된 진폭값들을 신호 처리가 용이한 디지털 신호는 또한 잡음에 아주 강하죠. 영아님의 일이기 때문에 신호 처리가 용이한 디지털 코드로 바이너리 코드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코딩 부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0000부터 0111까지 0에서 7까지 코딩되는 과정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7인 경우에는 0111이 되죠. 4인 경우에는 0100 이와 같이 바이너리 코드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ADC 컨버전의 과정은 아날로그 신호로 입력을 받고 샘플링하고 그리고 퀀타이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코딩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ADC 원리를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샘플 앤 홀드 회로가 되겠습니다. 샘플 앤 홀드 회로를 보니까 여러분들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 저항이 있고요. 그렇죠? 자, 여기 자, 스위치가 있네요. 맞습니까? 스위치가 있고 자, 여기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캐패시터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저항, 스위치, 캐패시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가? 샘플 앤 홀드 회로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이 스위치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닫혔다가 열리고 그 시간 동안 입력자나 VIN이
자, 캐패시터에 충전이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VIN이라고 하는 입력 전압은 바로 아날로그 인풋 전압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아날로그 입력 전압이 ADC로 입력이 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입력된 전압이 바로 어디에? 바로 이 캐패시터에 자, 차지가 됩니다. 충전이 되는 거죠. 자, 이 충전된 전압이 이제 OP-앰프의 비교기로 전달이 되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여러분들 1비트 ADC에 대해서 기본 회로를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자, 입력 VIN 아날로그 입력 전압을 샘플 앤 홀드 회로에서 그렇죠? 샘플링 주파수에 따라서 샘플 앤 홀드 해서 값을 차지. 자, 콘덴서에 차지를 하고, 그렇죠? 그 콘덴서에 차지된 값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비교기로 입력이 되지요. 자, 이게 이제 비교기인데요. 비교기를 보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자, 이게 비교기예요. OP앰프인데요. 자, 입력이 두 개가 있어요. 플러스 입력과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입력이 있죠? 자, 그래서 이 플러스 입력을 우리가 뒷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비반전 입력이라고 하고 이 마이너스 입력을 반전 입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마이너스 입력이 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마이너스 입력은 V early F 레퍼런스 전압이지요. 그렇죠? 자, 이 레퍼런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전압이란 뜻이에요. 기준 전압. 그렇죠? 자, 이 기준 전압과 입력되는 요 VIN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VIN과 기준 전압을 비교를 해서 자, V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큰 경우 그리고 기준 전압보다 작은 경우를 따져서 요 출력에 이제 값이 뭐가 나오냐 하면 1 또는 0이 나오게 됩니다. 1 또는 0이 나오게 돼요. 출력이. 자, 여기서 말하는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압으로 얘기하면 VCC 값을 말하는 거예요. 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0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요 그라운드죠. 자, 그라운드 값인 GND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값을 5V를 사용을 했다. 자, 그라운드는 0V죠? 그러면 이제 1이 나올 경우에는 플러스 5V가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0이 나올 경우에는 0V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5V는 나오지 않습니다. 5V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그 값은 바로 이 OP앰프 내부에 아주 복잡한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회로에서 흡수되는 전압이 일부 빠지고 그 제외한 나머지 전압값이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비교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비교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비트 AD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았지요. 비교기 컴패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슬라이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Non-Inverting Comparator Circuit입니다. Non-Inverting 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비반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 LM339라고 하는 OP-앰프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이게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플러스 입력과 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입력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네, 마이너스 입력이 이렇게 있는데요. 플러스 입력은 비반전, 영어로 말하면 non-inverting input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마이너스 입력은 뭐냐 하면 반전이에요. 즉 영어로 말하면 inverting input이죠. 반전 입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non-inverting이냐 하면 자, 입력이 지금 이게 입력 전압이거든요. 자, 입력 전압 VIN이 이와 같이 삼각화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삼각화에 입력 전압이 들어가는데 입력 전압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가고 있죠. 비반전 컴패레이터. 자, 컴패레이터는 뭐다? 비교기라는 뜻이에요. Non-inverting comparator냐, inverting comparator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입력 전압이 VIN이 비반전으로 입력이 들어가면
비반전 비교기고 입력 전압이 반전으로 들어가면 인버팅 컴패레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PM프는 입력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단자가 있어요. 3번과 12번 전원 단자가 있죠. 요 전원 단자는 뭐 플러스 VCC 혹은 요 12번은 뭐 마이너스 VCC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요 마이너스 VCC는 우리 뭘 시켰어요? 그라운드로 시켰죠? 네, 이렇게 그라운드, 양과 양전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VCC를 그라운드 시켜서 단일 전원으로도 공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이 이제 뭐예요? 출력이에요. 아웃풋 단자다. 자, 그리고 요 두 개가 뭐다? 인풋이다. 입력 단자다. 그렇죠? 비반전 비교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입력 전압이 들어가고 기준 전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게 비반전 입력 단자가 바로 이제 V 레퍼런스라고 해서 기준 전압이에요. 자, 그래서 요 기준 전압과 입력되는 전압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자, 입력 전압 VIN이 자, 기준 전압 V 레퍼런스 VLEF보다 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출력 전압 Vout은 뭐가 나온다?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크면 큰 전압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큰 전압은 바로 3번에 연결된 전압이에요. 몇 볼트가 나와요? 9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VCC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입력 전압이 V 레퍼런스 기준 전압보다 작으면 작은 전압 값이 나와요. 출력 전압은. 작은 전압이 뭐예요? 이 마이너스 VCC인데 지금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죠? 이때는 0볼트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비반전 비교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과도 같죠? 정상적인 인생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평균보다 기준보다 낮게 덜 노력을 한 사람은 결과는 그리 좋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반전이 없는 거죠. 이것은 비반전이죠. 비반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평등한 사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반전 비교기는 이와 같이 동작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자, 오른쪽에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자, 조금 더 회로를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지금 여기 9V죠? 자, 여기에 9V가 이렇게 걸려 있죠? 그런데 지금 저항이 all 7이죠? all 8. 그래서 둘 다 4.7K, 4.7K가 저항을 사용하고 있고 이 중간에서 반전 입력 단자로 V 레퍼런스 전압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항이 같기 때문에 자, 몇 볼트씩 걸리나요? 그렇죠. 여기에 얼마 걸려? 자, 9볼트의 반인 4.5볼트가 걸리는 거지. 얼7에도 4.5볼트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VREF는 뭐예요? 4.5볼트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4.5볼트보다 입력 전압이 크면 자, 여기에 VCC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큰 전압이 나오죠. 자, 큰 전압이 나오니까 자, 여기에 9볼트가 예를 들어서 9볼트보다는 작지만 9볼트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all5와 LED 회로에도 여기가 9볼트가 이렇게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9볼트니까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지 않죠? 그렇죠? 자, 이때는 자, 전류가 흐르지 않죠? LED는 오프가 되는 거죠. 이 기준 전압 4.5V보다 입력 전압이 VIN이 작은 전압이 들어가면 여기는 뭐가 나와요? 출력에는 0V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9V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9V에서 자, 0V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때는 LED는 이제 ON이 되는 거죠. 자, 회로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LED를 달아놓은 이유는 전압을 측정하지 않아도 눈으로 LED ON, OFF에 따라서 입력 전압과 기준 전압이 기준 전압 4.5V에 대해서 이상 높은 전압이 입력이 됐는지 4.5V보다 낮은 전압이 입력이 됐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LED를 달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non-inverting 즉 비반전 컴패레이터 비교기에 대한 입출력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록색이 바로 이제 VIN이죠. 자, 입력 전압이에요. 자, 입력 전압이 이렇게 지금 이제 인풋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자, 레퍼런스 전압 VREF는 자, 9V 전원에 4.7K와 4.7K 저항이 동일하게
양분이 되어 있죠. 여기엔 같은 전류가 흐를 것이고 저항값이 같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VREF는 몇 볼트예요? 이것은 4.5V죠. 네. 4.5V예요. 이것은 그렇죠? 4.5V의 레퍼런스 볼테이지가 있죠. 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자, 입력 전압이 이 부분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은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어때요? 큰 부분이죠. 자, 크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크면 하이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자, 높은 전압이 나온다고 했었죠. 이 출력 전압은 플러스 VCC 값이다. 그렇지? 근데 플러스 VCC 값이 얼마야? 9V가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 기준 전압보다 작은 전압이 입력이 되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낮은 전압이 나온다고 그랬었죠. 0V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출력으로는 이렇게 0V, 0V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 전압보다 큰 전압이 들어가면 큰 전압이 나오고 기준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들어가면 낮은 전압이 나오는 자, 비반전 비교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버팅 컴패레이터 반전 비교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요 반전 비교기는 인버팅 컴패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죠?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들 입력 전압이 있고 기준 전압이 있고 기준 전압이 역시 자, 4.5V의 레퍼런스 볼테이지죠. 자, 그런데 인풋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기준 전압이 뭐예요? 이게 기준 전압이 비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가고 있죠? 비반전 입력 단자고, 자, 입력 VIN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반전 비교기다. 그렇죠? 비반전 비교기와 반대로 동작을 해요, 여러분. 기준 전압 4.5V보다 입력 전압이 큰 전압이 들어갈 때, 자, 이거죠. 자, 써보면, 자, 입력 전압 VIN이 VREF 기준 전압보다 크다. 자,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클 경우에 출력되는 Vout은 오히려 작은 전압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입력 전압이 레퍼런스 볼테이지보다 작을 때는 오히려 출력 전압은 큰 전압이 나와요. 플러스 VCC, 즉 9V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결과가 안 좋고 대충 한 친구는 결과가 좋은 그 비교기가 되었네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반전이다. 반전 비교기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전 비교기에 대한 입출력 그래프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자, 요 기준 전압은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 5V라고 했었죠? 자,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이와 같이 클 경우, 그렇죠? 이 부분이죠? 클 경우에는 뭐가 나온다? 자, 출력은 이렇게 낮은 전압이 나온다. 0V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기준 전압 4.5V보다 낮은 전압이 이렇게 인풋이 될 때 하이가 나온다. 이 높은 전압이 얼마예요? VCC 값이죠. 플러스 VCC, 즉 거의 9V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반전 비교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비트 AD 컨버터 회로인데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포텐셜 메타를 이용을 해서 0에서 5V까지 인풋을 이제 입력을 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 여기 VCC는 플러스 5V예요. 자, 그리고 그라운드는 0V죠. 자, 그래서 이 입력으로 여기가 이제 VIN이에요. 입력 전압인데, 자, 아날로그 입력이죠. 이 포텐셜 메타의 와이퍼를 위로 아래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입력 전압 범위는 0에서 5V를 입력 전압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입력 전압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입력 전압이 어디로 들어가요? 자, 비교기에 어디로? 비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가고 있죠? 자, 그렇죠? 자, 비반전 입력 단자로 여기 들어가고 있죠? 여기도 비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가고,
자, 여기도 비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비교기는 뭐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자, 비반전 비교기가 사용이 된 거죠. 자, 비반전 비교기가 사용이 됐으니까 입력 전압이 자, 레퍼런스 전압 VREF보다 크면 자,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 큰 전압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지금 큰 전압은 뭔가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이게 큰 전압인데요. 자, 이 큰 전압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어? 플러스 15V에 걸려져 있죠. 자, 그래서 플러스 15V. 그렇죠? 이거보다 물론 작은 값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전압이 자, VREF 기준 전압보다 그렇죠? 작을 때는 출력 전압 Vout은 어디 작은 전압이 나온다고 했었죠? 작은 전압은 0V가 나올 것입니다. 왜? 자, 이 작은 전압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작은 전압이 지금 자, 여기 그라운드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0V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아날로그 입력 전압은 0에서 5V 기준 전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항을 이렇게 다양한 저항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12kΩ 전원 전압은 15V 그렇죠. 여기는 1kΩ 자 1kΩ 1kΩ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470Ω를 사용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기준 전압은 여기는 0.455V고 여기는 1.43V, 여기는 2.4V, 여기는 3.4V, 그렇죠? 이렇게. 자, 기준 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전압에 따라서 출력되는 전압값이 달라질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LED를 이와 같이 LED 회로를 구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4비트 ADC죠. 4비트니까 몇 개? 16개. 2에 4비트, 16. 그러니까 0에서 어디까지? 15까지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이지요. 16개 단계로 레벨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 인풋을 예를 들어서 0V를 입력을 했을 때, 자, 여기 0V를 입력을 했을 때, 자, 포텐션 메타의 와이퍼를 가장 아래로 내렸을 때 0V가 입력이 될 것이지요. 요 0V가 입력이 됐을 때, 자, 기준 전압과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이 여기가 맨 아래에 있는 비교기가 0.454, 0.46이지 않습니까? 자, 줄여서 0.46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자, VIN이 VREF보다 작죠? 자, 그렇죠? 작으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 0V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여기도 VIN이 0V이기 때문에 VI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마찬가지로 VR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여기도 기준 전압보다 작은 전압이 들어가니까 0V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V 입력 전압 0V니까 레퍼런스 전압 2.4V보다 작죠? 0V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력 전압 0V가 V 레퍼런스 전압 3.4V보다 작기 때문에 0V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 전압으로 0V가 입력이 됐을 때 출력은 뭐가 나와? 0000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자, AD 컨버전이 이루어져서 자, LSB부터 MSB까지 0이 나오는 거죠. 이 값은 0이죠, 여러분. 0. 0이 이렇게 디지털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자, 2.5V가 인풋이 되었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VIN 값은 2.5V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VI 값이 자, VR 값과 어떻게 돼요? 입력 전압이 2.5V고 이 기준 전압 첫 번째 OPMP의 기준 전압이 0.4V니까 이제는 입력 전압이 큰 거죠. 그렇죠? 입력 전압이 큰 거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자, 높은 전압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자, 15V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15V가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 VI 입력 전압이 2.5V죠. 그리고 기준 전압이 1.4V니까 여기도 큰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15V가 나오는 거죠. 자, 기준 전압, 입력 전압 2.5V가 기준 전압, 레퍼런스 전압 2.4V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도
15V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입력 전압 2.5V와 기준 전압 V열이 3.36V이기 때문에 여기는 작은 전압이 나와서 여기는 0V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날로그 입력이 2.5V가 들어갔을 때 자, 디지털 출력은 어떻게 되죠? 자, 요것이 최상위 비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최상위 비트 0. 그렇죠? 여기는 15니까 1. 그렇죠?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0, 1, 1,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1, 2, 4, 8이죠? 8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얼마예요? 7. 7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입력 전압이 5V가 들어갔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전압이 5V니까 5V 어떻게 되죠? 자, V열 자, 0.46V보다 크죠?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크니까 큰 전압이 나오죠? 15V가 이렇게 나오죠? 디지털 로니까 1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VI가 5V고 레퍼런스 전압 1.4V보다 큰 전압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15V. 그렇죠? 디지털 로니까 1. 마찬가지로 VI, VR. 그렇죠? 뭐가 나오죠? 15V. 1이 나오는 거죠. 자, 입력 전압, 기준 전압 3.36V보다 크기 때문에 15V, 그렇죠? 1이 나오는 거죠. 1111, 그렇죠? 1, 2, 4, 8, 16, 16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15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날로그 입력 0에서 5V까지의 입력을 받아서 AD 4비트, AD 컨버팅을 통해서 16가지의 디지털 값을 출력해 줄 수 있는 AD 컨버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상도에 대해서, 레졸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비트 해상도를 갖는 ADC와 3비트 해상도를 갖는 ADC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두이노에는 몇 비트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10비트 ADC가 들어있다고 했었죠? 2비트 해상도를 갖는 ADC는 5V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2에 2비트, 그렇죠? 4가지, 그렇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3까지 뿐이 레벨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3비트 해상도를 갖는 ADC는 자, 2에 몇 비트? 3비트. 자, 2의 3승은 8이죠? 0에서 7까지의 레벨링이 되는 그 ADC가 되겠지요? 자, 지금 요 녹색이 바로 이제 뭐다? 실제 아날로그 입력 전압이에요. 요 입력 전압을 우리가 2비트 해상도를 갖는 ADC로 레벨링을 해보면 4단계라고 했었죠. 자, 5V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준을 5V라고 했을 때 자, 5V를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네, 4로 나누면 자, 한 단계가 1.25 단계. 그렇죠? 1.25를 더하면 여기에 1.25V를 더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1.25V를 더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자, 1.25V를 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레벨링이 됩니다. 여기는 요 구간은 첫 번째 요 구간은 뭡니까? 요 첫 번째 구간은 0, 0인 구간이죠. 0. 그렇죠? 0에서 3까지 뿐이 표현을 못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1이죠. 자, 0, 1. 그렇죠? 자, 0, 1, 2, 3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셨죠? 1, 0이죠. 자, 1, 1이 3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만일 입력값이 1V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입력값이 1V. 1V면 0V와 1.2V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값을 리턴을 해요? 자, AD 컨버팅 된 결과값은 뭐를? 바로 이 값을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0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3V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3V면 어디 있죠? 2.5V와 3.75V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있겠죠? 자, 이렇게 3V다. 자, 그러면 뭐 어떤 값을 리턴을 해요? 맞습니다. 이 값을 리턴을 하는 거죠. 자, 이 값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3비트 해상도를 갖는 ADC는 지금 이제 그 8개, 그렇죠? 0에서 7까지 8개의 스텝으로 우리가 레벨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텝 사이즈죠. 이게 스텝 사이즈. 자, 스텝 사이즈 0.0625죠. 그렇죠? 자, 그래서 5V인 경우에 이거를 뭘로
자, 3비트 해상도니까 2의 3승 비트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5V 나누기 얼마죠? 8을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0.625V가 되는 거죠. 이것이 뭐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다? 스텝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 1.25 요것이 바로 뭡니까? 스텝 사이즈죠. 실제 입력되는 입력 전압에 대해서 몇 단계로? 8단계로 0000, 즉 0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1111까지 그렇죠? 여기 7까지 이렇게 레벨링이 됩니다. 만약에 입력값이 1V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자, 1V니까 어느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에 있죠? 요 사이에 1V가 있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때는 반환값이 맞습니다. 요 001이 되겠죠? 그렇죠? 자, 1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3V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3V. 3V니까 2.5V와 3.12V.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때 1000. 그렇죠? 4 값을 리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에는 몇 비트가? 10비트 ADC가 내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스텝 사이즈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래요? 스텝 사이즈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자, 5V일 경우에 5V를 자 뭘로 2의 10승으로 나누는 거죠. 5V를 얼마로? 1024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5V를 1024로 나누면 자, 4.88mV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4.88mV가 바로 10비트 ADC의 스텝 사이즈가 됩니다. 자, 요것을 4.88mV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볼트를 자, 밀리볼트로 고치는 거죠. 그럼 5000mV가 되는 거죠. 5000mV를 1024로 나누면 바로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ADC, 자, 아두이노 지금 말씀드렸듯이 10비트 ADC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24, 2의 10승 그렇죠? 그래서 0에서 1023까지의 레벨링이 이루어지는 거죠. 레벨링. 자, 그 다음에 AT메가 16이나 32 그렇죠? 자, 아두이노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마이컴이 AT메가 328이 들어있죠? 그렇죠? 네. 자, AT메가 16이나 32에는 몇 비트? 8비트 ADC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의 8승 256 그렇죠? 0에서 255까지의 단계로 레벨링이 됩니다. 자, 10비트 해상도 레졸루션을 갖는 ADC를 볼까요? 아날로그 입력 전압이 0V가 입력이 됐을 때 자,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요. ADC 밸류는 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0은 뭐예요? 10비트니까 00000000이죠. 2.5V 딱 중간이죠. 2.5V의 아날로그 입력 신호가 입력이 되면 자, 511이 자 ADC 밸류 값으로 나오게 되죠. 이진 비트열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1, 2, 4, 8, 16, 32, 64, 118, 256, 512. 512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0 이렇게 되겠죠? 0, 1, 1, 1, 1, 1, 1, 1, 1, 1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5V의 아날로그 입력에 대해서 10비트 AD 컨버팅 된 ADC 밸류는 1023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23은 비트로 11111111이 되겠죠? 자, 요 값이 바로 10비트 1023이 되겠습니다. 요 계산을 하지 않고도 금방 나오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요 값이 뭐예요? 1, 그렇죠? 요 값이 2, 그 다음에 4, 그렇죠? 8,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 그렇죠? 32, 그렇죠? 64, 외우셔야 돼, 이거. 그렇죠? 요거 128,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256, 그렇죠? 요거 512, 그렇죠? 여기 앞에 하나가 더 들어, 앞에 한 자리가 뭐예요? 이게 1024, 그렇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1024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1024. 아날로그 센서의 출력, 그 아날로그 센서의 센서
아날로그의 출력이 곧 어디입니까? ADC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값은 결국에 뭐예요? ADC의 인풋이죠.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이지요. 그렇죠? 이 값이 0에서 5V가 AD 10비트 해상도를 갖는 AD 컨버전에 의해서 ADC 밸류 값이 0에서 1023, 즉 1024 단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1대1로 이와 같이 자, AD 컨버전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DC 값과 전압의 관계식은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5V 시스템에서 아두이노는 10비트 ADC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시스템 볼테이지는 몇 볼트? 5V. 그렇죠? 자, 그리고 ADC 레졸루션에서 얼마? 5V일 때 이 값이 얼마? 1023이죠? 1023. 그렇죠? 5분의 1023은 ADC 리딩. 자, ADC 값, 읽은 ADC 값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볼테이지, 측정된 아날로그 전압값. 그렇죠? 아날로그 측정 전압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2.2V일 때 ADC 값을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이 시계에 이렇게 넣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왔어요? 460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이해를 하셔야지 프로그램 짤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슬라이드가 여러분들 결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아두이노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 실습을 하기 전에 이론적인 AD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8비트 ADC 전용 칩인 ADC0804 칩에 대해서도 이전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 아직 강좌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AD 컨버터 ADC0804 칩에 대한 강좌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센서 등의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이제 아두이노가 받게 되지요. 이것을 AD 컨버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컨버팅을 해요. 출력을 보내줘야 되는데 출력은 바로 이제 DA 컨버터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ADC만 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WM이라고 하는 펄스폭 변조 방식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센서 회로가 있죠. 자, 그래서 조도 센서가 있네요. CDS 조도 센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 볼게요. 그래서 자, 5V와 0V가 있고 여기 저항을 하나를 달고요. 그 다음에 조도 센서를 달아서 자, 전압 분배가 일어나겠지요? 자, 조도 센서에 따라서 이 조도 센서 빛의 세기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요 CDS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 작아집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빛의 세기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 CDS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은 커지는 거죠. 자, 이 원리에 따라서 이제 빛의 밝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가로등이나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용도로 바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저항값이 변화됨에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드롭되는 전압 강화가 달라지겠죠. 그 전압이 A0라고 하는 아날로그 입력 핀으로 아두이노의 입력 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입력 핀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핀은 6개가 있어요. 아날로그 인풋 핀은 몇 개가 있어? A0부터 A5까지 몇 개? 6개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집어넣을 수 있죠. 10비트 ADC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10비트 ADC에 의해서 이제 AD 컨버팅이 되죠. 이 아날로그 입력 전압을 읽어서 AD 컨버팅 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가 뭐냐면 바로 아날로그 리드 함수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통해서 A0로 들어오는 아날로그 인풋 볼테이지를 읽어서 AD 컨버팅해서 ADC 밸류로 우리가 변환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ADC는 10비트 레졸루션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센서 등의 아날로그 입력 전압을 받아서 자, 0에서 5V까지의 센서 아날로그 아웃풋.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 아웃풋이라고 한 것은 이 센서의 아웃풋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A0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인풋이 되는 거죠. 인풋이 되는 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것은 이제 달리 말하면 인풋이죠.
어느 관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0에서 5V, 그렇죠? 이것이 자 10비트 레졸루션인 아트메가 328에 들어있는 AD 컨버전을 통해서 0에서 1023까지의 ADC 밸류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 얻은 값을 이제 우리가 출력을 내 주어야 되는데요. 자, 아쉽게도 아두이노에는 DA 컨버터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으로 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자, PWM이라고 하는 거예요. PWM. 그렇죠? 자, 그래서 이 PWM이라고 하는 것은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펄스의 위스는 폭이에요. 펄스의 폭을 자, 모듈레이션, 조정을 해주는 거죠. 펄스 폭, 모듈레이션 변조. 자, 펄스의 폭을 변화시켜서 조정하는 것이지요. 자, 이 PWM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날로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PWM의 출력은 8빗으로 출력을 하는데요. 0에서 얼마? 255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겼죠, 여러분. 아날로그 입력 전압을 받아서 아두이노 우노에는 10비트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 AD 컨버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D 버전을 했더니 0에서 1023을 만들었죠. 근데 이것을 출력을 시키려고 했더니 PWM 방식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PWM은 우리가 PWM의 출력 값은 0에서 255, 8비트로 분이 표현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1023을 4로 나눠주면 되죠, 값을. 그래서 ADC 밸류를 4로 나누어서 PWM 핀을 통해서 아날로그를 출력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PWM 핀은 자, 디지털 입출력 핀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PWM의 의미는 바로 이 앞에 보면 물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결의 의미가 바로 PWM을 지원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PWM은 그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조명 제어라든지 모터의 속도 제어에 바로 이 PWM을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AT메가 128 마이크로 컨트롤러 강의, 제 유튜브 강의에 보시면 PWM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자, PWM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론 설명과 시뮬레이션을 해 두었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꼭 마이크로 컨트롤러 AT메가 128에 대한 PWM 강의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PWM은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6개가 있죠? 마찬가지로. 자, 요 사로 나누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아두이노에서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매핑할 수 있는 함수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맵 함수 볼까요? 자, 맵, value. 자, 요 value는 이제 매핑하고자 하는 값이에요. from low, from high에서 to low, to high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from low와 from high는 현재 범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에요. 그렇죠? 이 값을 매핑하고자 하는 범위의 하한값과 상위값 to low와 to high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환된 값은 인티저로 매핑된 값이 반환이 됩니다. 맵 함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ADC 결과값을 4로 나눠서 쓰든지 해서 PWM으로 출력을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PWM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두이노 아날로그 인풋과 아웃풋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번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의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 자, AT메가 328은 6개 채널에 10비트 해상도의 ADC가 내장이 되어 있지요. 그렇죠? A0부터 자, 어디까지? A5까지 6개. 그렇죠? 6개의 채널로 10비트 레졸루션의 ADC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두이노 스케치에서는 각 채널을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의 아날로그 출력을 보도록 할까요?
자, ATmega328은 DAC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DAC는 뭐죠? 디지털을 자, 반대로 아날로그로 요거로 컨버전 해주는 장치를 DAC라고 합니다. 자, 펄스 폭 변조, 즉 PWM,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으로 DAC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WM은 디지털 신호의 일종이므로 실제 아날로그 값을 출력하지는 않지요. 자, 유사하게 아날로그 값을 출력하는 형태로 PWM을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날로그 레퍼런스 함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기능은 아날로그 입력에 사용되는 기준 전압을 설정하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함수 형식은 아날로그 레퍼런스 자, 모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이렇고요. 자, 디폴트, 우리는 이제 디폴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본 아날로그 기준 전압인 5V가 되겠지요. 그리고 인터널 내부에 1.1V가 있는데 내부 기준 전압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외부 자 A 얼리 F 자 아날로그 레퍼런스 핀이 있어요. 거기에 인가된 전압으로 0에서 5V 범위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죠.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 자, 이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가 바로 이제 PWM의 DTB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출력을 흉내를 낸 거죠. 자, 지정된 핀으로 아날로그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의 함수 형식은 핀, 그리고 자, 값. 그렇죠? 자, 요 값이죠. 자, 그래서 요 값은 자, 0에서 255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출력하고자 하는 아두이노 핀 몇 개가 있었어요? PWM이 6개가 있었죠? 6개가 있었고. 자, 요 값은 뭐죠? 0에서 255까지의 DTB에 해당이 됩니다. 자, 듀티. 자, PWM 강의할 때 제가 듀티 레시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듀티 레시오는 자, 주기분의 그 하이 구간에 걸린 시간을 퍼센트로 100%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듀티 레시오 혹은 듀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축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TH 하이 구간에 걸리는 시간이고 여기는 TL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듀티 사이클은 요 주기분의 TH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반환값 없고요. 대부분의 PWM 주파수는 약 490Hz이고요. 운우의 경우에는 5번, 6번 P는 PWM 주파수가 약 980Hz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날로그 리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ADC가 되는 거죠. AD 컨버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정된 핀에서 AD 값을 읽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리드 핀 해서 이렇게 함수 형식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력받을 디지털 핀 번호는 그렇죠? A0부터 A5까지 6개죠. 자, 그래서 디지털로 변환된 0에서 1023까지의 값을 리턴 해주죠. 그렇죠? 왜? 10비트잖아요. 10비트 ADC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10비트 ADC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0에서 5V 사이의 전압을 1024 2의 10승이죠. 그렇죠? 자, 단계로, 스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따라서 해상도는 5V 나누기 1024. 그렇죠? 5000 밀리볼트 나누기 1024 해서 4.9 밀리볼트 간격으로 아날로그 시그널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과 그리고 아날로그 리드,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